기둥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식. 그래서 이 기둥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1930년도에 지었는데도 끄떡없고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벽식 말고 기둥으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다 벽식으로 되어 있을까? 예,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축할 때 시간이 소요가 더 많이 걸린대요. 근데 이 기둥식으로 하면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하나 좋은 게 층간 소음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좀 빨리빨리 짓고 경고 하나 빨리빨리 짓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둥식의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1930년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 현재 입주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요. 그 아파트의 비밀은 기둥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의 기둥은 무엇이냐? 바로 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칼슘 설명드릴 때 뭘 하나 또 알려드렸냐면 우리 몸은 뼈가 지탱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뼈가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이 세계는 남자가 지배한다. 뭐 이러죠. 근데 그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 네, 우리 여자가 다시 또 지배한다. 이런 얘기처럼 뼈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있지만 이 뼈대가 누구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바뀔 수 있고 뭐 꺾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근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 옆에 근육이 있고 그 근육에 정확하게는 근막이에요. 그래서 뼈와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그 근막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야 계속 그러면 이 뼈도 역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고 또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체형에 대해서 배우신 우리 사장님들 대체의학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예, 제 말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몸은 뼈가 지탱하는 게 아니야. 근육이 제 자리에 있는 게 더 중요해. 이 얘기를 먼저 하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그 중에서 뼈 안에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오로지 그 뼈에 대해서만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다시 뼈 얘기로 넘어올게요. 우리 처음에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330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장을 하면서 붙어야 될 애들은 자기들끼리 붙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리고 또 그냥 혼자 단독으로 성장만 하면 되는 뼈들은 쭉쭉쭉쭉 커서 결국에는 성인이 되면 206개의 뼈로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나 좀 시간이 여유롭다 하시면 이렇게 만져가면서 내 전체 뼈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세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예, 안 되겠죠. 예, 그런 건 예, 필요 없습니다. 예, 206개 그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뼈 중에서 우리가 꼭 더 챙겨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뼈가 어디냐면 이 바로 허벅다리의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이 대퇴골은 내 몸에서 무거운 이 체중을 다 견뎌서 계속 걷고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퇴골인데요. 그래서 저는 대퇴골을 대들보 이렇게 저는 외우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앞에 대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뼈들 중에서 이어주고 끝까지 버텨주면서 내가 보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대퇴골 허벅다리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뼈는 아까 제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붙기도 하고 단독으로 성장도 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얘는 언제까지 성장을 하는 것일까? 20살이 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얘가 알아서 버텨주는지 뼈의 일생을 보시면은요. 뼈는 남자, 여자 동일하게 35세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세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칼슘을 챙겨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35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칼슘 부자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이 35세부터는 약 1%씩 야금야금 꺼내서 내 몸을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5세까지 무엇을 걱정하면서 사나요? 네. 성장해야죠. 공부해야죠.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출산해야죠. 이런 거를 우리가 더 신경을 쓰지. '아 나는 칼슘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칼슘을 보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몸이 좀 축나더라도 나는 5가 되고 싶어, 4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칼슘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라디오에서 양희은 씨가 하는 라디오에 어떤 아기 엄마가 28살 된 아기 엄마가 사연을 보냈는데 어느 날 허리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나왔냐면 골밀도를 검사를 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의 골밀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급격히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살이 너무 빼고 싶어서 한 달에 10kg가 넘는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의 골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10대니까 건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28이 되면서 첫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갑자기 골밀도가 더 약해집니다.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35세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골밀도를 채워야 돼요. 예,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은행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은행의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위예요, 위. 위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칼슘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까지는 위도 건강해. 돌을 씹어도 소화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칼슘을 섭취하는 대로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갖지 않고 칼슘을 챙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35세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칼슘을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 뼈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 파골세포는 뼈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요. 다시 소멸해 주는 거예요. 얘는 7대3, 8대2 이렇게 비율로 항상 위에 우리 뼈 안에 있는 세포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혈액에서 뼈가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뼈를 만들고 그리고 다 쓰고 난 뼈들은 가루를 내서 다시 혈액에 보내서 소멸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두 세포 중에서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골세포가 좋을 것 같죠? 네. 물론 얘가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지만 파골세포가 다 쓰고 난 뼈를 이렇게 가루로 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를 뚫고 뼈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존재해야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간에 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일하는 애가 누구냐면 조골세포예요. 조골세포는 성호르몬이 풍부할 때 얘가 일을 잘해요.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딱 끊기면 누가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뼈 만드세요, 뼈 만드세요. 지시를 안 하니까 뼈 만드는 거를 얘가 멈추게 돼요. 그런데 파골세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냐? 명령을 안 받아요. 그냥 나는 귀 막고 눈 가리고 나는 계속 뿌개서 혈액에 보낸다. 이렇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끝나는 여성들이 완경이 되면 조골세포는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파골세포는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갱년기 또는 완경,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에 걸리죠. 그래서 여성들이 완경이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안면 홍조가 있지만 내 몸에서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병은 바로 이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다공증을 계속해서 잘 생각해 주세요. 바이오칼슘 파워로 변신을 하면서 골다공증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분이 이번에 원료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뼈 안에 보면 무기물과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칼슘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콜라겐을 드시는 거는 얼굴에 피부에 탄력을 주려고 먹는다라기보다는 내 몸 자체의 기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원료를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내 몸의 뼈가 골밀도가 약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에 걸리면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3대 골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척추.
우리 뼈가 경추가 7개, 그다음에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경추가 다치는 확률보다 요 세 그 뼈들이 다칠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일단 첫 번째 척추. 척추 중에서도 어디냐면 어 거의 허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뼈죠. 요추인 것 같아요. 3, 4, 5번이 다치시게 되면 얘네들이 다 생식기관 그다음에 하지 쪽으로 연결되는 뼈기 때문에 나중에 보행을 하실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고관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관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대퇴부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골다공증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가락뼈를 검사하지 않고 손가락뼈 검사하지 않고 어디 검사해요? 네. 네, 고관절 검사해요. 왜? 거기가 치명적인 거는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목뼈 너무 많이 이제 다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다가 어디를 딱 짚었을 때 손이 삐끗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 고관절, 척추 이렇게 3대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손목, 고관절, 척추 안 다친다는 보장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아유 내가 이 10대니까 안 걸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 뼈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내 뼈 자체의 골밀도가 좋아야 돼요. 골다공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골밀도를 걱정하시고 챙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들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말에 저희 엄마를 뵙고 왔는데 엄마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운이 없잖아요. 예, 이 80이 다 되시니 뭐 얼마나 기운이 있으시겠어요. 앉으는데도 막 2배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서 계실 일어나실 때도 어디를 짚고 일어나셔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인 거예요. 방문을 열고 화장실을 갈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앉았다 일어날 때도 어지러워서 픽 쓰러질 때 손목이 꺾이진 않으실까.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분들 계단 다니실 때 그다음에 욕실을 사용하실 때 골반 골절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아유 그게 뭐 그냥 뭐 다시 뭐 어떻게 회복되시겠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뼈가 부스러지게 되면 이 뾰족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 가루로 되어 있어요. 가루로 되죠. 그러면 걔가 혈관을 뚫고 혈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폐혈증이라는 걸 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 그 삶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또 폐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시면 "아 왜 그랬대?" 이렇게 물어보시면 "넘어지셨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골반 특히 대퇴부 같은 부위에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칼슘이 노인들의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남녀노소 모두가 한국인의 전 연령대에서 칼슘이 다 부족하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예, 가야 되는데 다 50점, 60점, 65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릴 때는 엄마들이 챙기는데요. 특히 우리 성장기 때 보세요. 12살, 12세에서 18세 한참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이들의 영양분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1위는 바로 칼슘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옆에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요, 요거를 좀 메모를 해주세요. 예, 오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실버 우리 시니어 분들은 700. 예, 그리고 우리 성인도 700 드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 예, 드시지도 않으시고요. 드신다 하더라도 은행에 얘네들이 칼슘이 어떻게
예, 적응이 안 되세요. 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함량도 부족해. 그리고 드신다 하셔도 흡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은 한 900까지는 먹어줘야 하는데, 예, 진짜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700, 700, 900, 750 요거 예, 염두에 두시고요. 뒤에 제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골다공증에 걸릴 전망이 있대요. 저는 이런 재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국제 골다공증 재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50세 이상의 여성의 3명 중에 1명은 걸릴 수 있고 남성들도 5명 중에 1명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이게 고령화 때문에 계속해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1위가 암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그 질병은 일단 치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골다공증입니다. 예, 골다공증, 관절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의지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단풍을 보러 이 동네 공원이라도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 일어나질 못하니까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에 들어가 있는 2위가 거의 이제 골다공증하고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한국인만 칼슘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예,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칼슘을 드셔야만이 노년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칼슘과 결핍이 됐을 때 관련될 수 있는 질병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대사 문제가 총 147가지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니 오늘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실 텐데 조만간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바이오 칼슘 파워를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준비 완료되어 있는 영상까지도 예,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이에요. 골격, 뼈하고 치아를 만들어주는 게 99%의 역할을 해요. 거의 다죠. 거의 다. 그리고 1%는 혈액 안에 들어가서 신경 안정, 신경 전달, 그 다음에 지혈, 그 다음에 근육, 그 중에서도 심장, 수축과 이완, 예, 심장을 박동시켜 줄 수 있는 힘도 예, 칼슘이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체지방 분해까지 해주는 게 바로 혈액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에요. 자, 우리가 요 1% 역할 어떻게 보시겠어요? 에게! 뭐, 저거 뭐, 별로 없네. 1% 역할인데 저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항상 이 항상성 유지로 99%는 골격이 칼슘이 들어가야 되고 1%는 혈액에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액의 1%의 역할을 하는 칼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혈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지고 갈 때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뭐냐? 바로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그 중에 부갑상선이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의 칼슘을 꺼내다가 혈액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상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 부갑상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혈액의 1% 칼슘의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이 안정이 안 되고, 신경 전달이 안 되고, 지혈이 안 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안 되고, 체지방 분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1%의 역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혈액에 응고를 해주고 근육에 수축을 해주면서 신경 전달 역할까지 해주는 이 칼슘, 이 혈액 안에 들어가 있는 1% 역할도 우리가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격에 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얘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99%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에 기둥 역할을 하는 칼슘, 이제 우리는 마시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지쿠퍼 사장님들은. 그런데 어디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칼슘. 네, 칼슘 어디까지 먹어봤니? 네, 그래서 이번에 더 리뉴얼되고 업데이트돼서 나온 제품이 바로 바이오 칼슘 파워가 되겠습니다. 짠. 네,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해볼까요? 제가 심심할 때 틀린 그림 찾기 하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한 개 못 찾을 때, 못 찾으면 막 그 스트레스가 막 찼다가 결국에 제가 여기다 하고 딱 클릭했는데 틀린 그림 위치가 딱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 너무 또 이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 사장님들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기존의 직후 바이오 칼슘이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렵죠? 네. 거의 뭐, 이거 고수 단계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미지 물이 탁 터지는 뭔가 이게 수용성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네. 어렵습니까?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기는 그대로고요. 그 안에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때는 직후 바이오 칼슘이었는데요. 이제는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에 파워자가 들어갔어요. 에이, 그 칼슘 양을 조금 늘려서 파워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리뉴얼 되는 제품과 기존 제품의 차이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요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요. 뭐 다 끝까지 듣지 않으셔도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미 다 그 바이오 칼슘 파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기존의 직후 바이오 칼슘은 혼합 음료였어요. 네.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 이 제품의 사례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로 바뀌면서 사장님들 건강 기능 식품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됐어요. 너무 좋으시죠? 네, 기능은 같습니다. 수용성 이온 칼슘. 왜? 이 자체의 그 이온화되어 있는 거를 이미 준비해서 넣은 칼슘이기 때문에 기능성은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드셨던 지코 바이오 칼슘도 너무 훌륭한 수용성 칼슘이었지만 요번에 칼슘 파워로 바뀌면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정받은 수용성 이온 칼슘이다. 예, 이건 동일합니다. 자, 기능성 표시 볼게요. 기존의 바이오 칼슘은 안타깝지만 예, 혼합 음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기능성 표시를 예, 못했습니다. 답답하셨죠? 예, 그런데 요번에 바이오 칼슘 파워로 바뀌면서 마음껏 우리 사장님들께서 자랑하셔도 돼요. 뼈,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 거기에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의 함량을 보면 기존 바이오 칼슘은 100이 조금 넘었어요. 예, 100으로 그냥 합시다. 네, 그런데 바이오 칼슘 파워는 네,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3배의 칼슘을 바로 드시자마자 은행에 저장할 수 있게 흡수될 수 있고 이용률이 될 수 있게 370mg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원료를 보시게 되면 예, 기존에는 수용성 소성 산호칼슘이었지만 요번에는 산호칼슘은 맞는데 발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더 흡수할 수 있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예, 아예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단산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산 추출물은 바로 대놓고 골다공증에 임상이 있는 그런 부원료가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집안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 또는 내가 이제 골다공증을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완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예, 요번에 리뉴얼된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칼슘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고 환원력은
예, 바이오 칼슘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생명수, 젊음의 묘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클러스트가 동일 클러스트죠. 아주 작은, 물보다 작은 클러스트로 기존과 동일하게 예, 작은 클러스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 전도율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함량은 더 좋아졌습니다.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구 테스트는 뭐냐면,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들께 바이오칼슘 파워를 그때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 연구한 자료도 좀, 임상한 자료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온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구 바이오 칼슘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선명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어떤 점들이 더 좋아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일하게 수용성 이온 칼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칼슘 대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칼슘을 먹게 되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하려면, 흡수가 되려면 어느 은행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은행에서 받아줘야 돼요. 35세까지는 그냥 은행에서 칼슘을 받아주는데 35세가 넘어가면 점점 이상하게 내가 칼슘을 저장하려고 해도 그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장기애가 어떤 환경이어야 되냐면,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입니다. 위. 위에서 진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산도 pH가 잘 되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외에 비타민 D, 단백질, 유당 이런 것들이 다 보조 맞춰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는 있어. 근데 그거를 저장을 하고 싶어서 넣으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누가? 위가요. 그래서 위 환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칼슘을 드시면 쭉쭉쭉 흡수도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위의 환경이 좋지 않고 위 산 pH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내가 칼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흡수가 된 건지 저장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바이오 칼슘 파워는 이 은행의 환경이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든 어떤 환경으로 되어 있든 간에 우리는 그냥 바로 이온화되어 있는, 흡수가 준비되어 있는 칼슘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혈중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칼슘들이 어떻게 돼요? 99%가 뼈하고 치아의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1%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신경 안정, 그 다음에 신경 전달, 지혈, 심장 운동, 그 다음에 체지방 분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살다 보니 혈액의 칼슘이 좀 부족해져. 그러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네, 부갑상선이 그거를 뼈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갔다가 예, 우리 혈액 안에 칼슘으로 계속해서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바로 수용성 이온 칼슘의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제품도 이 위의 환경이 없이 일단은 우리가 어때요? 예, 혈중에 칼슘을 흡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번에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로 바뀌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의 유지에 필요하며, 혈액 응고에도 필요하고,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그동안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 기능성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제가 바이오 칼슘 파워 자랑을 해드릴게요. 더더더 빠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아까 환원수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전구 테스트도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생물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미 흡수될 수 있는 이온 칼슘은 기존에도 되어 있었으나 더 빠르게, 더 이용률이 높게, 더 빨리 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칼슘 파워는 이온 칼슘과 이온 종합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혼합 음료가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칼슘을 좀 흡수할 수 있고 위의 환경이 좋으신 분들은 칼슘의 흡수율이 뭐 아주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특히 40 이후가 넘어가면 위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칼슘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돼요. 여기서 이온화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칼슘을 먹었음에도 골다공증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먹었는데도 내 몸에 골밀도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후 바이오 칼슘을 업그레이드해서 칼슘을 3배 높였고요. 흡수율은 더더더 높였다. 그래서 칼슘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 좀 흐리게 적혀 있는데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칼슘은 체내 이용률과 흡수율이 성인은 2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제가 여성 호르몬 아까 조골세포, 파골세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섭취를 했을 때 소장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체내 이온화 과정에서 대부분 70에서 80%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우리가 나이 드셔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너무 죄송하지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정제되어 있고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수용성으로 이온화 이미 다 쪼개져 있어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렇게 수용성 이온 칼슘, 바이오 칼슘 파워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하나 임상 자료 볼게요. 칼슘은 함량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볼까요? 체내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장 내의 위산에 의해서 용해되어야 된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되어야 되고 소장 내 점막 세포를 통과할 때 이온화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의 점막 세포까지 갈 때요. 쪼개진 이온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칼슘을 드셨어도 어땠을까요? 잘 이용률이라든가 흡수율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을 그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요.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여기 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빨간 테두리 되어 있죠. 위에서 칼슘이 이온화돼야 되고 걔네들이 랄랄라 하면서 소장까지 가야 되는데 소장의 이 점막 세포까지 통과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온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얘네들이 알아서 혈관으로 가고 뼈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칼슘 중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무슨 칼슘? 산호칼슘이었어요. 칼슘의 종류는 많이 있죠. 탄산, 우유, 뭐 소뼈,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산호칼슘을 선택한 이유는 각종 칼슘 뭐 종류 중에서 이 산호칼슘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뭐 얘를 미생물로 발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산호칼슘 자체에 아주 큰 장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와 도쿄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의 실험 동물을 통해서도 보면 산호, 탄산, 우유, 소뼈 중에서 섭취량, 흡수량을 비교했을 때 단연코 산호 칼슘이 흡수율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용성 칼슘 중에서 산호 칼슘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 이 천연의 산호로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그 안에 풍부한 칼슘과 미네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슘이 흡수될 수 있으려면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마그네슘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천연의 산호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없어도 될 만큼의 이온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도로 마그네슘을 드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온 미네랄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호칼슘 자체의 세 번째 특징이 알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칼리 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칼리 수가 어디에 좋은가요?
내 체내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원료의 특성의 하나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알칼리수가 좋은 게 어디 있죠? 아토피, 피부 노화, 뭐 변비, 뭐 콜레스테롤, 내 몸의 전체적인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칼리수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산화칼슘이고요. 자, 네 번째, 이런 좋은 산화칼슘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발효를 했어요. 미생물로. 요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1대1로 연락 주세요.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예. 아닙니다. 1대1로 연락을 하셔도 제가 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제너럴 밸런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호칼슘을 예, 발효를 해서 수용성 발효 칼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호칼슘 자체도 너무 좋지만 미생물로 발효를 해서 더욱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이온화된 수용성 발효 칼슘으로 만들었어요. 흡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시겠어요? 입자 자체, 뭐 입자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 칼슘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 수용성 발효 칼슘 이온화되어 있는 발효 칼슘 자체는 그냥 드셨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예, 흡수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제가 엽산 철분 강의한 것도 기억나시죠? 네. 엽산이 우리 몸이 활성형으로 바뀌려면 3가지 대사 과정이 필요한데 그중에 2가지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의 4세대 활성형 엽산은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활성의 엽산의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원리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 시험을 했는지 실험 연구 결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인체하고 동일한 소장과 그러니까 위와 소장의 구조로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시료를 넣고 위상과 동일하게 하고 또 위에서 나오는 펩신 그다음에 사람의 체온 온도에서 2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pH 5에서 5 정도 되는 위산을 다시 한번 거치고 담즙 그다음에 칼슘 함량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험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수용성 발효 칼슘이 칼슘 흡수가 굉장히 좋다라면 우유 중에서 칼슘 우유 있잖아요. 어머, 걔랑 섞어서 드시면 섞어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가 막힌 연구가 있네요. 여기 수용성 발효 칼슘에다가요. 우리 칼슘을 섞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오리지널로 수용성 발효 칼슘을 드셨을 때보다 흡수가 30% 떨어집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방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유하고 섞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리지널로 저희 바이오칼슘 파워 있는 그대로 그냥 드시게 되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정보 중에 우리 그 성인들이 70에서 80%는 흡수 안 하고 그냥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7%나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하고 섞어서 드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유 칼슘하고는 섞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칼슘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체 실험과 쥐에게 실험한 연구 결과를 볼게요. 50대 중년 여성 12명에게 6개월간 그 골밀도를 추이를 본 거예요. 봤더니 500mg을 먹었을 때와 750mg을 먹었을 때 어떻냐 그리고 또 전혀 안 먹었을 때 대조군인 어떻나 봤더니 750 섭취를 하신 그룹에서 요추의 골밀도 그 다음에 T스코어는 골다공증 지표예요. 골다공증 지표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750 정도를 드셨을 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이면 저희 예, 컵에 뚜껑에 따라 드시는 거 2번 드시면 되는 함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750 정도를 먹었을 때 요추 골밀도 허리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골다공증 골밀도가 좋아졌다고 되어 있고요. 역시 쥐 실험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쥐에는 대퇴골, 척추, 경추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골밀도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 쥐에게도 어떻다? 네, 수용성 칼슘이 너무 좋았다. 여기는 함량보다는 수용성 칼슘이냐 아니면 수용성으로 되지 않는 불용성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칼슘이 전체적으로 모든 뼈하고 건강되어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곳에 다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앞에는 인체 실험과 쥐 실험은 뼈 자체의 골밀도를 본 거고요. 이거는 혈액 내, 아까 1%의 역할을 하는 혈액 내의 1% 칼슘의 역할을 본 건데요. 자, 역시 500mg을 먹었을 때와 750mg을 먹었을 때 750mg 섭취한 것이 훨씬 더 월등히 혈청의 그 칼슘 농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소변 검사를 해본 거예요. 소변에 칼슘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용률, 흡수율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변 검사는 감소가 돼야 돼요. 감소가. 그래서 이 수용성, 우리 수용성 발효칼슘을 먹었더니 소변에는 잘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률과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만큼, 마시는 족족 흡수가 된다. 흡수 준비 완료된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네, 그래서 칼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얼마나 빨리 이온화되어 있고 흡수가 되느냐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원료가 있습니다. 먼저 흡수된 칼슘을 도와주는 비타민 D. 네, 비타민 D는 칼슘하고 이렇게 친구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뼈의 주요 성분인 칼슘을 뼈에서 혈액으로 용출시키는 작용도 도와주면서요, 뼈의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뼈가 파괴되지 않고 재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타민 D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놀랄 만큼 이제 리뉴얼된 것이 바로 이 단삼 농축액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단삼. 예, 그래서 그 단삼을 보면 여러 가지의 원료의 분자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 단신온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원료의 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삼 농축액이 해주는 역할을 보면 골다공증 현응에 좋은 원료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메커니즘을 하냐면 파골세포 기억나세요? 파골세포가 너무 빨리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예, 기억 못 하실까봐 다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있는데 얘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하게. 적당히 일을 해서 다 쓰고 남은 거를 다시 자기가 가루로 만들어서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다 쓰지도 않았는데도 얘가 계속 부수는 거죠. 예, 이렇게 파골세포가 너무 빨리 분화시키는 이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 단삼 농축액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칼슘으로 그 골다공증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단삼 농축액까지 리뉴얼 되어 있는 바이오 칼슘 파워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달라진 점을 리뉴얼된 점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건강기능 식품으로 됐고요. 수용성 이온 칼슘을 동일했습니다. 기능성 표시 이제 우리 명쾌하게 할 수 있어요. 칼슘의 함량은 3배 이상 높아졌고 그 다음에 발효한 칼슘 들어가 있고 이미 쪼개질 수 있는 이온화될 수 있는 칼슘 들어가 있고 골다공증에 좋은 단삼 추출물까지도 들어갔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외에 환원력, 뭐 전도율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환원력이 마이너스 326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가 막혔습니다. 못을 집어넣었어요. 못. 예, 못을 넣었는데 못이 잘 녹슬지를 않아요. 많은 시간이 거쳐야 녹슬었는데요. 이번엔 더 환원력이 좋아졌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예. 저 이거 계속 먹으면
더 젊어지는 거 아닐까요? 예, 생명수, 환원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 칼슘 파워는 3대의 신비 샘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르드 샘물. 얼마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막 줄을 서가지고 그 물로 기도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노르데 나루 샘물, 그다음에 멕시코의 트라코테 샘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그 3대 신비의 샘물보다도 환원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예, 안 드실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환원수, 환원력이 있는 이런 모든 이 특장점이 있는 이 우리 바이오 칼슘 파워는 가장 작은 흡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거는 기존과 동일한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클러스터 입자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서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제너럴 바이오 적혀 있고요. 우리 제너럴 바이오 주소도 적혀 있고요. 여기 아까 제너럴 바이오,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 예, 이렇게 환원력 시험 성적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드시면 정말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과 칼슘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칼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빨리 채워줄 수가 있어서 내 몸에 이제 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신경 통증도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칼슘의 역할로 보게 되면 우리가 칼슘을 통해서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세포들이 유지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도 건강하게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원래적인 특성이겠지만 이렇게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원액에 일체 화학적인 첨가물 사용하지 않고요. 예, 우리 사장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이런 것들 넣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수용성 칼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 안에 들어가 있는 함량이 370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뚜껑에다가 따라서 드시면 그 50ml가 이 뚜껑이 50ml예요. 50ml가 37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기억해 두세요라고 했던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2번 먹으면 노인, 성인은 거의 예, 하루 일을 그 권장량을 다 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드시나요? 이걸 그냥 나는 그냥 먹을 수 있어 이러고 그냥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하셔가지고 원액 드시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원액을 드셔도 됩니다라고 제 입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입 안에 점막이 약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물과 섞어서 드시는 거를 예, 권장합니다. 그래서 꼭 물하고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바이오 칼슘을 먹어봤고 이번에 리뉴얼된 바이오 칼슘 파워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술술 넘어갑니다. 네, 사장님들께서 그 전에 드셨을 때 불편했던 거, 나 이거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어머, 이거 어쩌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스킹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고요. 어떤 맛이 있냐면, 일단 사장님들이 그때 불편하게 느꼈던 그런 어떤 비린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맛이 남아있냐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단삼의 맛인데요. 이 쌉싸름한 맛이 쓴맛이 아니라 쌉싸름한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 뭐 한 컵에 1회양 여기 50ml를 따라서 드시면 그냥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예. 아무렇지 않게. 마치 약간의 쓴 아메리카노를 먹는 듯한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희 제너럴 밸런스 에너지하고 섞어서 드시는 것도 강추해요. 그래서 제너럴 밸런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양소에 칼슘이 엎어졌을 때 가장 충돌 없이 그 다음에 맛을 유지하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밸런스 에너지하고 같이 드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해 드립니다. 네, 안 마시면 손해입니다. 다 드셔야 돼요.
예, 따로 뭐 섭취를 꼭 해야 되는 소구 대상이 있을까요? 예, 그전에는 아이들이 써서 못 먹어요라고 했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으로 저희가 아주 힘들게 예, 이렇게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요. 안 드시면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라면 꼭 드셔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여성분들 꼭 드셔야 됩니다. 왜? 골다공증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고 완경이 되면 아까 조골세포가 일을 안 해요. 예, 성호르몬이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지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도 칼슘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적인 퇴행성 뭐 질환처럼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드시면 흡수될 수 있는 구조인 저희 바이오 칼슘 파워 꼭 드셔가지고 골다공증 예방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보시는 거지만 사실 남성분들도 70대가 넘어가면 급격히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간다면 남녀노소 다 드셔야 되지만 예, 그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먼저 1순위일 것 같고요. 조기 폐경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먼저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암 중에서 유전적인 그 소견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높습니다. 30에서 많게는 40, 5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골다공증에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챙겨 드셔야 되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한다.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유전적인 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예, 지금 내가 젊다? 모르죠. 20대, 10대이신 분들 다이어트 지금 하면서 내 몸에 지금 예, 골이 이렇게 속빈 강정이 되고 있는 거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출산을 하실 때 나옵니다. 예, 여자들의 몸이 3번 바뀌죠. 태어났을 때 부모가 물려준 몸, 그 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제예요? 완경이 됐을 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 후와 완경이 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칼슘. 근데 이 칼슘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술, 알코올이고요. 뜨끔했습니다. 예, 저예요. 예, 한 잔 좋아. 저군요. 예,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칼슘 꼭 먹어야 돼요. 예, 먹고 있고요. 저의 하루 일상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걸요. 눈 뜨면 계속 무언가를 먹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먹는 건강 있는 식품이 있어요. 눈 떠서 먹는 거, 좀 있다가 먹는 거, 식사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퇴근 전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먹는 거, 이렇게 하루 일과의 건강 기능 식품의 그 순서가 있는데요. 예, 저는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피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거 챙겨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슘 더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 환경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칼슘을 받아주는 은행은 바로 위다. 근데 위가 환경이 인위적으로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 제산제 드시는 분이에요. 나는 위가 안 좋아서 지금 이런 겔땡땡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예,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바이오 칼슘 파워를 드셔야만이 칼슘을 먹었다 할 수가 있고요. 햇볕을 못 보는 현대인들에게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 칼슘, 효도 칼슘입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무리 정제되어 있는 칼슘을 드셔도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몸 상태의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효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 식품 중에 바이오 칼슘 파워야말로 효도 칼슘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예,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겨울에 많이 활동을 안 하셔도 그래도 이제 더 움직임이 둔한 상태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더 낙상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도 칼슘, 저희 바이오 칼슘 파워 꼭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기존 제품하고 뭐가 다른지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나와 있는 제너럴 밸런스 칼슘, 마그네슘은 그럼 나쁜 건가? 아니에요.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기본에 충실하고자 3중의 복합 기능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210mg 들어가 있고 이 칼슘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2대 1의 비율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진 건강해. 그리고 굳이 나는 뭐 수용성 칼슘을 먹지 않아도 돼라고 한다라면 예, 제너럴 밸런스 칼슘 마그네슘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난 좀 빠르게 흡수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미 좀 위에 이제 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이다. 위가 안 좋다. 그리고 기존에 칼슘을 먹었는데도 뭔가 내가 흡수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속효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발효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비로운 바이오 칼슘 파워를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칼리 수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온화되어 있으면서 환원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입자들을 마지막으로 클러스트로 가장 입자가 좋을 수 있는 구조로 다시 한번 만들어낸 저희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 다시 더욱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제가 기존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칼슘과 마그네슘은 소화가 충분히 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돌솥밥 드셔도 돼요. 네, 내 몸이 흡수가 되니까 씹어서 삼켜서 내 몸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러면 되겠지만 무언가 나는 흡수가 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이대고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죽의 형태로 죽을 드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바이오 칼슘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코퍼 사장님들 제가 부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슨 부자? 네, 칼슘 부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너럴 밸런스 바이오 칼슘 파워로 우리 모두가 칼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사장님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아지 코퍼스 외치고